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5회 현대소설 고개사. 우리 혹시 소나기, 황순원 선생님의 소나기, 이 바보, 죄송합니다. 소나기 알고 계시나요? 그 작가분 황순원 선생님의 고개사입니다. 처음에 고개사라고 하니까 서커스, 혹시 여러분들은 서커스는 알고 계시나요? 자,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대구에서도 그랬는데 부산 와서도 변호사댁 신세를 지게 됐다. 아, 대구에서도 변호사댁 신세, 부산에서도 변호사댁 신세. 그러면 살 곳이 마땅치 않아서 변호사댁에서 지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서울서 먼저 내려보내고 부산에 와보니, 그러면 공간은 어디죠? 지금 부산입니다. 자, 내 직속 가족들은 대구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대구가 부산보다 물가가 싸다는 것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날 나는 대구로 올라갔다. 그럼 이제 공간이 어딘 거죠? 대구인 거죠. 왜? 부산보다 물가가 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세한 내용도 내용 일치 형태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큰 저택이었고 헛간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식들의 방이었답니다. 자, 대구는 부산에 비해서 추웠고 헛간인데다가 더 춥고 음산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밖으로만 나갔습니다. 순수하게.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즐겁게 노는.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다행으로 알았답니다. 피난민의 신세에 그래도 어느 분의 안면으로 이런 방이나마 얻게 된 것. 긍정적 인식이죠. 그래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밑에 보시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장모되는 노파의 지시에 따라서 아이고야 열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찌 보면 누가 조금 매몰차다, 장모되는 노파가 매몰차다, 비인간적이다, 인정이 없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밑에 보시면 안뜰에는 수도도 있고 우물도 있었다. 아침만은 일 없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우리는 점심을 뺀 두 끼 생활 일이라서 그만이었고 빨래도 괜찮았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태도. 자, 밑에 보시면 사용 설명서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하룻밤 물 몇 모금 못 먹었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었다라고 피난살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극복해 나가려는 태도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변소만 해도 이 노파가 문제죠. 안뜰 변소에는 들어와 더럽혀서 안 된다고 따로 또 뭐가 있어서, 지시가 있어서 변소를 만들었답니다. 대낮에 어른들이 들어가 쭈그리고 앉기에는 좀 멋했으나 그 맛쯤은 하는 수 없었다. 역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두고 보니 이댁 살림은 이 장모 노파의 손에서 우러나는 것 같았다. 아내가 이댁 식모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자, 내용 일치 형태로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에 의하면 이 노파는 소생, 자식이라고는 부인인 딸 하나, 사위죠, 변호사가. 이 딸이 부인이 되자 따라 들어와서 살림살이를 주무른다. 애들 방도 따로 있지만 큰 온돌방 하나를 독차지하고 있어서 아침에 이 방부터 뭐 절대 권력입니까? 같이 먹으면 되지.
오겠네요. 재수 없어요. 짱나요. 자, 이 노파의 취미는 같은 노파들끼리 노는 거, 희낙낙 지내고 앉아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생이란 하다못해 요 맛 정도라도 안일하게 늙어가야 할 종류의 것인지도 몰랐다. 비난 사례를 역시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되고, 자, 중력 부분 줄거리가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나의 가족은 대구 피난사리에서 쫓겨나 부산에 내려와. 이제 아까 대구였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어디로 온 거죠? 부산으로 온 거죠. 그래서 부산에 와서 겨우 방 한 칸을 잡게 되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집주인인 변호사로부터 꺼져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슬픕니다. 어느 날 방을 구하러 다니던 어느 날 귀갓길에 문득 자신이 공마단의 고개사, 제목이 여기서 나오네. 고개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죠. 고개사라는 말을 떠올렸다. 오라, 지금 나는 진아 자식이겠죠. 어깨 올려놓고 고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진아도 고개를 하고 있고 선아는 나비의 고개를 했다. 남아는 자전거 고개를 했다. 진아, 선아, 남아가 있네요. 이 남아가 아이들까지 경제 행위에 내몰린 진짜 안타까운, 하지만 그것을 고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 밑에 여기 보시면 너희가 이후에 각각 자기의 고개단, 그러면 자식이겠죠. 모쪼록 너희들의 어린 삐에르들과 더불어 이런 무대와 고개를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란다. 미래에는 이런 가난한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식들을 걱정하는 것이죠. 한 걸음 떨어져 오던 아내가 가까이 와 한 팔을 내 허리에 돌린다. 애정, 사랑이죠. 서로에 대한 위로와 마음이 좀 짠하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자, 이 단장 부인은 남편 되는 단장의 고개가 위태로워 보였던 모양이다. 나는 염려 말라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러는데 삐에로 동화의 노래가 마지막 대목 다가서 뚝 그친다. 변호사 댁이 골목에 다다른 것이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변호사 댁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안타깝지만 아름답기도 한, 기회가 되면 수능이고 나발이고 꼭 한번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수능 중요하죠. 근데 이런 좋은 작품쯤은 한번 읽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가봅시다. 핵심 정리 읽어보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밑에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문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쉽게 풀 수 있는 거. 자, 어떤 문제를 보여드릴까? 7번 서술상의 특징이죠. 한번 풀어보실래요? 정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